자, 일전에 소개해드린 멀티옵션 루비가 이번에 기능이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미리 그림을 좀 그려 놓았는데 일단 면을 선택하고 멀티옵션을 클릭을 하면은 옵션이 좀 많아졌죠. 자, 전에는 옵셋 간격을 플러스로 입력하느냐 마이너스로 입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옵셋 방향이 달라졌었죠. 자, 그게 다른 기능을 제가 추가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무조건 플러스로만 입력을 하고 대신에 방향을 이렇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은 푸시풀 길이라고 있는데 옵셋을 한과 동시에 높이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자, 적용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옵셋을 하면은 면이 쪼개지죠. 그러면은 본래 있던 면을 푸시풀을 할 것인지 새로 만든 면을 할 것인지 그걸 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만약에 푸시풀을 뽑아냈을 때 이걸 그룹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노멀 상태로 놔둘 건지 그걸 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 옵션들은 푸시풀 길이를 제로로 하면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길이를 줘야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놔두고 작업을 해보죠. 옵션 횟수는 1회로 하고 간격은 20mm 정도, 그리고 방향을 안쪽으로 선택을 하고 바로 OK를 해보죠. 자, 이렇게 안쪽으로 만들어졌죠. 20mm. 자, 이번에는 다른 옵션을 줘보죠. 자, 바깥쪽.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양쪽이라고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작업을 하면은 안쪽 바깥쪽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횟수를 좀 많이 줘보죠. 한 3회 정도. 10mm. 자, 10mm로 3회를 줬기 때문에 3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바깥쪽으로 하면은 바깥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옵션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간격을 10mm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적용을 했죠. 자, 얘를 만약에 10mm, 20mm, 30mm. 자,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해보죠. 안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0mm가 적용이 되고, 두 번째 20mm, 세 번째 30mm가 적용이 되죠. 자,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10mm, 20mm, 30mm. 자, 이거는 순차적으로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를 20mm, 그리고 두 번째를 10mm, 그리고 세 번째를 30mm. 자, 이렇게 해보죠. 첫 번째가 20mm, 두 번째는 10mm, 세 번째는 30mm.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횟수는 만약에 우리가 콤마를 구분해서 3개를 입력했죠. 자, 그러면 이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1이 되어 있더라도 아래쪽에 간격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횟수는 내가 입력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3으로 되어 있지만은 제가 더 입력을 해보죠. 자, 이렇게 5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오류가 떴죠.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지금 1개, 2개, 3개, 4개까지만 적용이 됐죠. 자, 5개가 우리가 옵션을 어떻게 줬는가 하면은 다섯 번째가 35mm를 줬죠. 자, 여기서 35mm만큼 옵셋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전체 길이가 30mm 밖에 안 되니까 35mm 옵셋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류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을
한 5mm 정도 해보죠. 요렇게. 자, 이번에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띄우고 싶은 간격을 마음대로 입력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회수는 자동으로 5로 바뀌어 있죠. 아래쪽에 우리가 입력한 개수에 따라서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옵션을 한번 보죠. 자, 아래쪽에 이제 푸시풀 길이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길이를 한 10mm 정도 줘 보시고요. 자, 적용면은 클릭을 하면은 올드가 있고 뉴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한 개만 해보죠. 10mm.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자, 이 부분이 본래 있던 면이죠. 그리고 이건 새로 만들어진 면이죠. 면이 쪼개지면서, 그럼 얘가 올드가 되고 얘가 뉴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바깥으로 한다면은, 안쪽에 있는 원래 있는 이게 이제 올드가 되고 새로 생긴 게 뉴가 되겠죠. 자,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안쪽으로 하고 길이를 10mm. 자, 올드입니다. 그리고 OK를 하면은, 자, 기존에 있던 면이 이쪽이죠. 얘가 10mm만큼 부시불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안쪽에 새로 생긴 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반대로 해볼까요? 바깥으로.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자, 얘가 바깥면이고 얘가 안쪽면이죠. 자, 바깥인데 우리 옵션을 뭐라고 줬는가 하면은 올드로 줬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면이 올라왔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복사를 해서 또 다른 옵션으로 비교를 해보죠. 자, 여기는 안쪽에 올드, 그리고 여기는 안쪽에 뉴로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깥에 올드, 여기는 뉴로 하고 작업을 해보죠. 자, 옵션을 각각 다르게 줬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지금 모양이 똑같죠.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똑같고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 차이겠죠. 자, 정확한 차이를 보기 위해 얘를 그룹으로 만들고 얘도 그룹으로 만들어서 한번 합쳐보죠. 자, 크기 차이가 나죠. 이쪽은 안쪽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했고 여기는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크기가 다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쪽은 우리가 안쪽으로 옵셋을 줬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면을 뽑아낸 거고 얘는 바깥쪽으로 옵셋을 두면서 새로운 면을 뽑아낸 거죠. 그래서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작업존으로 돌아가서 다른 옵션을 줘보죠. 자, 이번에는 메이크 그룹을 yes로 하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no로 하고 작업을 해보죠. 자, 모양은 똑같은데 얘는 그룹이 아니죠. 근데 얘는 그룹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룹으로 만들어지면서 태그까지 같이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그룹이 아니니까 안 되죠. 자, 역시 얘는 그룹 그리고 태그 지정이 되고, 자, 얘는 그냥 노멀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면은 태그까지 같이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번엔 좀 많이 줘보죠. 안쪽으로 하고
자, 이쪽이 올드 페이서, 그리고 이쪽은 뉴 페이서죠.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차이점이 확실히 느껴지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리스트로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자,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지금 뉴 페이스로 작업을 했죠. 보면은 뉴 페이스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면은 작업이 안 되죠. 얘는 올드가 되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작업을 하면서 올드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자, 10mm, 20mm, 그리고 30mm. 자, 이렇게 물론 작업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간격을 다르게 주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르게 줬죠. 자, 입력한 대로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개로 하고 30mm 정도 이렇게 한번 줘보죠. 그리고 작업을 하면은 자, 오류 메시지가 뜨죠. 선택한 면에서 최대 옵셋 개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OK를 눌러보면은 자, 여기까지만 그려지죠. 자, 우리가 30mm씩 5개를 줬는데 지금 보면은 1개, 2개, 3개만 만들어졌죠. 자, 그 이유는 당연히 남아있는 부분이 우리가 옵셋을 적용할 길이보다 더 작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가 20mm 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30mm 옵셋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오류 메시지가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외에 또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자, 이 부분에 같은 평면에서 쪼개진 여러 개의 면이 있죠. 이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자, 한 개만 해볼까요? 한 개만 하고 안쪽으로 그리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쪽이죠. 자, 이럴 경우는 잘 되죠. 안쪽으로 할 때는 잘 됩니다. 자, 그런데 바깥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죠. 자,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바깥쪽으로 옵셋 및 푸시풀 작업 시에는 동일 평면에 연결된 면이 있을 경우 작업 불가입니다. 면 하나씩 작업하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일단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메시지처럼 한 개만 잡고 작업을 해보죠. 당연히 잘 되겠죠. 잘 됩니다. 잘 되죠. 자, 이거는 뉴 페이스로 해볼까요? 잡고 잘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처럼 오류 메시지가 뜨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옵셋을 주는데 자, 옵셋을 주게 되면은 이쪽 옵셋 준 게 옆에 있는 면을 침범을 하게 되죠. 원래 이 면도 여기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죠. 이 면과 이 면이 같이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가 옵셋이 되면서 이쪽을 침범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남아있는 부분은 면이 잘려버리는 거죠. 본래는 이만큼 크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잘려버립니다. 자, 잘리는 순간에 처음에 선택했던 그 정보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물론 작업 자체를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도 혹시 모를까 싶어서 제가 오류 메시지를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면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도 작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죠. 자, 이 부분도 면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죠. 뭐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는 평면이고 자, 여기는 평면은 아니죠. 자,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보죠. 똑같이 작업이 됐죠. 자, 얘를 숨겨보면은
이렇게 옵셋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작업되는 이유가 원래 면이 잘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원래 면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작업은 됩니다. 자, 얘를 숨기고 얘를 다 살려내면 이런 모양으로 작업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뉴 페이스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작업이 되고 안 되고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평면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바깥쪽으로 작업이 안 되고, 자, 평면이 아닐 때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평면이 아니라고 해서 얘가 곡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의 면은 평면이지만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꺾여 있죠. 수평이 아닐 때는 상관이 없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오류 메시지는 이제 아시죠? 이렇게 옵셋 줄 남아있는 면이 길이보다 작을 때, 그때 이렇게 메시지가 뜬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 개 뜨는 이유는 작업하는 면이 여러 개라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작업이 되는 부분은 작업이 되고, 이쪽은 이제 좁아서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작업이 안 됐죠. 자, 이 길이가 아마 이쪽이 짧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100mm인데, 이쪽은 200mm죠. 자, 그래서 위쪽은 작업이 되고 이쪽은 작업이 안 됐죠. 자, 우리가 면에 대해서 옵셋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이 푸시블로 뽑아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죠. 자, 그래서 그 기능을 이번 업그레이드에 넣어봤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제가 우리 기본 툴인 옵셋과 비교를 하나 하기 위해서 그림을 다른 거 불러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따로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이쪽은 곡면이죠. 자, 이것도 구니까 뭐 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는 다 평면이죠. 곡면 옵셋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옵셋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긴 구니까 이것도 뭐 곡면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옵셋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홍미디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자, 여기가 평면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옵셋으로 작업을 하면은, 자, 바깥으로 이렇게 옵셋을 줬을 때 이렇게 확장이 되죠. 자, 하지만 곡면 옵셋 기능으로 똑같이 하면은 곡면 옵셋은 면을 타고 흐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죠. 자, 한번 보죠. 곡면 옵셋도 안쪽으로 가면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죠. 하지만 바깥으로 가면은, 자, 이렇게 면을 타고 흐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얘가 지금 길이가 1000mm죠. 자, 500mm만큼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500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은 500mm만큼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분할을 시킨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할 때는 무브 툴을 많이 쓰죠. 이동 복사를 합니다. 500mm만큼. 자,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이동 복사보다는 이 기능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평면 형태의 우리 옵셋 작업을 할 때 기본 툴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은 작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죠. 자, 이게 평면이긴 하지만은 모양이 아주 평범한 모양은 아니죠. 자, 여기에 옵셋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 툴 선택하시고, 자, 안으로 쭉 들어가는데 좀 지나가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죠. 보입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일정 한계를 벗어나니까 모양이 이렇게 깨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대략 630mm 정도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는 이 옵셋으로 작업할 때 630mm 이렇게 하고 작업해 볼까요? 작업이 아주 잘 되죠. 자, 저도 옵셋 작업을 할 때 기본 툴을 이용해서 옵셋 작업을 많이 하지만은 기본 툴에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옵셋 툴의 추가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